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논문 작성 및 발표 4주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글쓰기의 기초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요. 원고 작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정하는 그런 교정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리고 지난 시간 숙제를 내드렸듯이 자기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쓰기 기초를 우리가 쭉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쭉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과제물로 이렇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이유를 졸업 후에 취업을 하기 위한, 그래서 취업 준비를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평소에 준비해 왔는가, 또한 그 입사를 하여서 어떠한 포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가를, 준비된 자임을, 또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그런 어떤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로 제가 한번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듣고 우리가 다시 자기소개서를 좀 더 명확하게 한번 써보는 그런 기회를 갖기로 했는데요. 기간은 일주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에 보면은 이메일 작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이 여기 잘 안 나오군요. 보면은 실험 보고서라든지 그 다음에 논문, 우리가 지금 논문 작성과 발표이잖아요. 그래서 실험 보고서 이런 부분들 중요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으로 먼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는 이메일 작성이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간단히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실험 보고서 작성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기 전에 이제 이메일 작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 과제물을 제출한다든지 또한 질문사항이 있어서 이메일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이메일의 내용은 한 개도 적지 않고 이메일의 제목 부분에 과제물 제출합니다 해놓고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런 메일을 받을 때 참 씁쓸함을 느낍니다. 우리 학생들이 정말 상대방을 생각하면, 메일을 띄운다는 것은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하나의 방법인데,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도 참 상대방을 배려함이 약한 것인지 아니면은 표현이 서툴러서 그런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적어도 안부를 묻고요. 형식적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안부를 묻고 다음에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제출한다는 것을 적고요. 뭐 미비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다든지 이렇게 한두 줄을 적고 그다음에 또 마무리 인사도 하고, 이러한 좀 공식적인 그러한 메일을 보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생이 되면은 적어도 나이가 20살이 넘습니다. 20살이 넘은 경우에 과연 회사에 가서 상사들에게 그런 식으로 메일을 보낸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냥 권면합니다. 제가
당연한데요. 다음에 메일을 보낼 적에 적어도 저에게 서너 줄 이상을 써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타이핑 속도도 저보다 빠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충분히 그게 가능 시간이 많이 안 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자 실험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이거를 많이 해왔지만 정말로 내가 얼마나 이게 조금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런 작성법에 근거해서 실험 보고서를 작성해 왔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실험 노트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하고 아마 1학년 때 기초물리 실험이라는 실험을 했을 건데요. 대체적으로 기초 실험 노트는 교수님들이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물론 실험책에도 다 나와 있죠, 그죠? 근데 그러한 노트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작성해보는 그러한 습관을 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험 보고서를 우리가 작성을 했는데요. 한번 돌아보기로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속으로 지금 아마 전기전자 회로 같은 실험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아니면은 이러한 어떤 컴퓨터 프로그래밍 실험이라든지 그런 이건 주로 우리가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과에서 하는 강의와 실험을 연계해서 하는 그러한 방법들이죠. 이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 실험에서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기초물리 실험이라든지 에서 전자기 파트에서도 우리가 저런 실험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실험 노트의 작성에 있어서 실험 노트의 기능이 어떤 건가?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예를 들어서 대학원에 진행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실험 노트를 하지 않냐고 연구 노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방에 들어오는 학생들에게는 제가 연구 노트를 한 권씩 다 사드리죠. 아마 아주 고퀄리티의 연구 노트를 사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적어도 졸업을 하기 전에 뭐 졸업 논문을 쓰던 시기에는 제가 건면하기를 졸업할 때까지 그 한 3분의 2라도 채우고 졸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만 채울 줄 안다면은 논문 한 편 쓰기에는 충분한 양들을 담을 수 있다. 이렇게 건면을 합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 쓰고 이렇게 멈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후배들에게 그런 연구 노트를 남겨주는 것도 왜냐면은 하나의 어떤 멘토로서 멘티에게 어떻게 하면은 성공적인 실험방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런 연구 노트를 쓰는 것들을 권면을 했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자기 자신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어떤 보람을 느끼는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연구 노트, 특히 이번 챕터에서는 실험 노트지만 실험 노트를 어떻게 작성하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아마 취업을 할 적에 대학을 졸업하고도 좀 괜찮은 기업에 들어가게 되면은 R&D 파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적에 이러한 내용들을 근거해서 잘 작성할 적에 상사들이 아주 높게 평가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실험 노트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면요, 실험을 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관찰하거나 그 다음에 제시한 사용한 조건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온도와 습도까지도, 그죠? 그런 걸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을 한다는 것은요, 지금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내가 이 글을 사용할 적에 이러한 결과들을 사용할 적에 이렇게 다시 걸쳐보기 위해서 기록을 해놓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전 과정을 검토할 수 유일하고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가급적 내가 실험할 적에 그것을 정확하게 상세하게 기록해야 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 실험 보고서의 기초는요, 실험 결과의 고찰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실험을 다 하고 나서 결과 보고서를 적게 되는데, 그때 뭐 고찰이나 검토하고 토론하는 부분에 있어서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점 위주로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실험 중 발생한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참고표라든지 강조하는 표를 해서 함께 기록해 두면 좋겠다. 아까 온도 습도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요, 연구 노트는 예를 들어서 전자신문에 있는 여기를 참조하는데요, 연구자가 여기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전자신문이라는 이공계열의 특히 전자 파트에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서 발행하는 신문인데요, 연구 노트를 연구자가 연구의 수행하는 시작에서부터 어떤 연구 성과물의 보고 및 발표 또 지식재산권, 특히 이러한 연구 노트는 나중에 우리가 특허를 내고 특허 분쟁이 생겼을 적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 노트의 날짜를 정확히 기억해야 되고요, 어느 그룹이 먼저 연구를 시작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노벨상도 달라지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그래서 지식재산권, 우리는 특허라든지 이런 출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럴 때도 이러한 기록한 자료들이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연구 노트는 우리가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요, 요즘 이렇게 디지털 시대다 보니까 전자연구 노트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더 효용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죠. 물론 그걸 조작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보면 날짜가 정확히 찍히잖아요, 그죠? 파일을 저장을 시킬 적에. 서면 연구 노트는 보면은 재본된 노트에 링 바인드도 좋고요. 근데 보통 링을 잘 안 써요. 찢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여러분 손으로 필기구로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날짜라든 나중에 다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전자연구 노트는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워드 파일로 이렇게 저장해 놓는 형태로 자기가 어떤 서식을 서면 연구 노트처럼 만들어서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특허 분쟁 시에 아주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 깊게 작성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 note keeping practices to create credible evidence of invention이라고 해야죠. 어떤 발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create credible evidence 뭐냐면은 create 만들다 창조하다 이런 말이죠, 그죠? credible 믿을 수 있는 그러한 평가 자료, 증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연구 노트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게 오래된 모델이지만 대우라든지, 그죠? 이게 러시아 자동차 다 가지가 했는데 아마 비슷한 모델로 인해서 그거를 분쟁이 붙었을 적에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 다음에요, 또 하나로 그래서 GM 대우의 기술 유출이 돼가지고 엄청난 악재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년간 그냥 대우에 있던 직원이 나가서 이 기술을 어떻게 이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팔아넘겼겠죠, 그죠? 그래서 비슷한 차량이 나왔는데 그렇지게 여기 보면은 그래서 다음으로 연구 노트의 작성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서면 연구 노트와 전자 연구 노트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면 연구 노트의 경우는요, 연구 노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삽입하거나 삭제가 어려운 제어본되는 데이 노트를 사용하는 것이 공인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링 바인더 같은 경우, 링 바인더도 괜찮아요. 바인더는 괜찮은데 페이지에 막 넘버링이 다 되어 있어야 되죠, 그죠? 넘버링이 되어 있어서 찢지 못하도록, 또한 첨가해 넣을 수 없도록. 링 바인더 같은 경우 사실은 쉽게 집어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삭제가 어렵거나 재본된 형태. 그 다음 기재할 때는요, 장기간 보존이 가능한 필기구를 사용해야 된다. 연필을 주로 사용하지는 않겠죠, 그죠? 그 다음에 노트의 각 장에 쪽번호를 매겨야 되고요. 여백이 있고. 이런 게 중요합니다. 기관명, 신라대학교 1년 번호, 신라대 신사대학교에 우리 실험방에 어떤 1년 번호를 넣고요. 그 다음에 연구 과제명은 기록일이나 기록한 사람, 그 다음에 뭐 지도교수가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체계적인 서명이 들어간 체계적인 그러한 보고서를 연구 노트를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전자연구 노트는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기록자 및 점검자의 서명인들, 요즘 뭐 전자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형태가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은 좋은 점은 입력일과 시간이 자동으로 저장이 되죠. 저장하는 버튼을 누르면은. 그 다음에 또 기록을 수정했을 경우에 수정 표시가 영구적으로 남도록. 왜냐면은 연구 노트의 내용들을 이렇게 왜곡되거나 편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잘못된 관행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표시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R&D 테크센터에 나오는 리너스 펄링이라는 실제 연구 노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실패한 것도 여러분 그대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아이디어를 보완해낸 그러한 과정들을 정확하게,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이거는 지금 어떤 폴링 이펙트라는 그 폴링인데요. 이러한 결정들을 새로운 물질들을 만드는데, 그래서 뭐 PO4가 있고요. 여기에 격자 상수들이 적혀 있고요. 이런 것들이 if, 그래서 뭐 물질들이 여기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잘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또 하나의 예로서 이렇게 써놨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첫 번째 리간트 써놨고요. 두 번째 프로시저, 과정들. 내가 어떤 리간트를 써가지고 리전트를 써가지고 이렇게 할 건가. 그 다음에 프로시저들을 어떠한 과정들을 가지고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이것들을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할 건가. 그 다음에 했더니만 결과들이 어떻게 나왔더라. 이것을 간단하게 잘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지만 실험 노트에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요. 실험 노트에 기록할 주요 사항의 첫 번째, 아까 실험 제목들이 있었죠, 그죠? 실험 제목들이 있었고요. 실험한 양을 일시각을 적어야 되고요. 실험 장소, 또한 실험자 또는 공동 실험자, 아니면 관측한 사람, 세팅한 사람, 아니면 관측한 사람, 그 다음에 그것을 또 데이터를 기입한 사람, 아니면 데이터 처리를 한 사람이겠다. 요즘 그죠? 컴퓨터가 거의 다 기입을 하니까. 그 다음에 기상 조건, 온도, 습도와 기압 등을 우리는 가급적이면 기록해 두면 좋겠다. 다음으로 주요사항 두 번째로요. 아까 전에도 보셨지만 실험 원리의 개요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설명을 해놔야 되겠다. 개요이지만 가급적으로 자기가 예를 들어 1년이나 6개월 뒤에 봐도 충분히 이해될 만한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적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 장치와 방법, 가능하면 그림을 포함해라. 그냥 특허를 낼지게도 이런 자세한 그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험 세팅을 어떻게 했느냐,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형광강도계를 가지고 측정을 했는데 단순하게만 그리지 말고요. 형광강도계의 내부를 위에서 봤을 적에 물로 뜯어볼 수는 없지만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그런 그림들이 개요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장치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니면 여러분들이 세팅을 한
측정 엑스레이라든지 이럴 적에도 X선이 나와서 눈에 보이지 않게 나와서 결정이 어떻게 해서 부딪혀서 다시 어떻게 나와가지고 디텍트가 된다는 것을 도식적으로 표현해 주면 좋겠다. 그 다음 실험 과정에 대해서 스텝 바이 스텝을 아까 전에 프로시저였는데요. 그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실험 결과들이라는 것은 일종의 데이터입니다. 아직까지 분석까지 깊게 들어가지 않은 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오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또한 설명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러한 결과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실험 오차들이 어떻게 나오고 또한 계산 과정을 통해서 이론적 결과들과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고요. 여기서 나왔던 것은 또 실험 결과들을 raw 데이터를 이용해서 next 스텝, 다음 스텝에 또한 데이터들을 또한 유도해보는 그러한 계산 과정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측에 이제 또한 이 실험 결과와 이론적인 예상과 어떤 다를 때 아니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들과 좀 벗어나는 그런 점이 나올 적에 그 의문점들을 마킹을 해놓고요. 개선해 간다든지 그럼 다음 실험을 할 적에 어떠한 조건을 변형을 시켜본다든지 이러한 작업들이 계속 필요할 겁니다. 그것들이 이러한 실험 노트에서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점들을 보면은요, 간단하게 실험 노트는 이제 간단하게 제본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요. 실험이 끝난 직후에 그 결과를 실험 노트에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미루지 말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손으로 쓸 때 잘못된 경우에 두 줄로 그은 다음 그 이에 정확한 값을 기록을 하고요. 누가 고쳤는가도 표시를 해놓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수정한 그러한 기록까지도 자세하게 기록해 놓는 그러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요, 말씀드렸듯이 이 실험 결과들을 이제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그림이나 표를 작성해 가지고요, 그 결과들을 고찰한다. 자, 고찰한다는 말을 깊게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 정리해 보고 또한 분석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론들에 유출해 질 수 있도록 이끌어질 수 있도록 가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과 관련해서 실험하는 목적이 처음에 있었죠, 그죠? 그와 관련해서 결론을 내린 후에 실험의 의문점이나 문제점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보면은 이 목적을 정해놔야 되는데 실험 목적이 어떻게 잘 이루어졌는가를 결론에서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결론과 실험의 목적, 처음 예상했던 바와 어떤 다른 점이 있다면은 우리 실험에 어떤 의문점들이 있는가, 어떤 개선해야 될 것이 있는가, 아니면은 다르게 접근해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점들을 또한 기록해보는 그러한 과정들이 꼭 필요합니다. 연구 노트에. 그래서 다음 실험을 시작할 때, 다음 단계의 실험을 시작할 적에 이 실험 목적과 관련한 실험들을 또 전개해 나갈 적에 이러한 기록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더 발전되고 개발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실험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노트는 이제 실험 노트는 제작되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실험 보고서를 그 결과들을 정리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그죠? 처음에 표지가 필요하겠다, 그죠? 실험 1, 실험 2 같은 경우 뉴턴의 가속도의 법칙이다. 우리 기초물리 실험을 예를 들자면요. 그때 넘기면은 거기에 보면은 실험의 날짜라든지요. 그 다음에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 조원 이름들과 그 다음에 제출일도 돼야 되고요. 그러한 표지가 좀 아주 클리어하게 나타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실험 목적이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실험 목적과 내용, 그죠? 그 다음에
간단한 관련 이론을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 장치 및 방법, 사용한 장치 및 방법과 결과 및 고찰, 결론, 그리고 이 실험에 사용했던, 참고했던 문헌들을 기록하는 게 필요하다. 학생시 유의사항은요,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실험 노트를 바탕으로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로 진행하는 뭐 방막성장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실험 노트를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초물리 실험 같은 경우는요, 매주 실험이 바뀌죠. 그러다 보니까 실험실에 들어와서 여러분 스스로 나름대로 아까 전에 실험 노트의 형태가 있었듯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작성하는 습관을 들여보면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데이터를 수정하고 조작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러려면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전에 이 실험에 대해서 준비해 오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험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는 거. 그죠? 합당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사실대로 해야 된다. 그 다음 실험 보고서 표지에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실험 주제 및 실험한 사람의 인적 사항을 알려줍니다. 실험 주제, 뉴턴의 가속도의 법칙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목, 과목명, 담당 교수, 학과, 학번, 이름, 제출 날짜 기억해 줬으면 좋겠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부터 저는 디지털화 시켜가지고요. 첫 페이지는 이렇게 써서 나중에 바꿔가면 이것만 바꾸면 되죠. 과목 한 학기 동안 진행된 과목 안 바뀌고요. 교수 이름은 안 바뀌잖아요. 그럼 제출 날짜만 바꾸면 되니까 프린트하기 쉽습니다. 한두 개만 바꾸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공학 전문 보고서나 제목 실험 결과 보고서 썼고요. 실험 제목이 이거였고요. 아니면 기초 물리학 실험이겠다, 그죠? 그다음 뉴턴의 가속도의 법칙이다. 그다음에 과목명 쭉 이렇게 적어나가면 좋겠다. 책에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실험 목적을 적을 때면요, 실험 목적에 대해 전체 내용을 잘 나타내는 키워드를 넣어서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실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두 줄 써야 됩니다. 가속도의 운동의 법칙, 질량과 힘과의 관계, 가속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 그런 목적들을 설명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찾아내려고 하는 결과에 대한 어떤 정보를 조금 간략하게 그러나 중요한 키워드를 넣어서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요, 실험 목적 작성 방법인데요. 여기 두 번째로 간단 명료하게 작성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간단하게 두세 줄로. 목적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세부 목적에 따라 나누어 개조식으로 처음 큰 목적을 적고요. 그 다음에 땡 해가지고 한 줄로 간단하게 두세 개를 개조식이란 완전한 문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한 줄 내지 길어야 두 줄로 요약해서 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식으로 쓰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꽤 길다, 그죠? 제가 두세 줄이라 그랬는데 이게 5줄이나 쓰는데요. 제어 실험에 관한 실험 목적인데요. 실험 목적은 이런 기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한 것이다. 저 굉장히 긴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3줄, 길면 3줄 정도의 형태로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저는 개조식으로 두세 개를 나누어 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글쓰기 기본 원칙에 대해서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글을 읽는 독자가 충분히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또 필요하잖아요, 그죠? 간단 명료한. 그래서 저는 좀 더 간단하게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실험 내용을 살펴보면요, 실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요하게 취했던 그러한 실험 과정들, 그런 걸 정리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노트에 있던 것들을 정리해서 보고서에 기록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개조식으로 설명한다. 개조식으로. 여기서 보십시다. 실험의 세부 내용은 포텐시오미터, 그 다음 타코미터 이런 것들을 측정을 했는데 이 기계를 이용해서 쭉 썼습니다.
근데 여전히 서너 문장이지만 한 문장이지만 꽤 길다. 두 문장이네요. 꽤 길게 돼 있죠. 근데 이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실험에 대해서 이렇게 개조식으로 잘 나누어서 설명을 정리해서 잘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 관련 이론에 대해서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F는 MA라는 이러한 뉴턴의 운동 방정식 제2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할 적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A는 M분의 F인데 이 F가 증가하면 A가 증가하고요. M이 감소하면 A가 증가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측정을 했는가? 뭐 X는 X0 더하기 V0 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이러한 이론적인 식을 가지고 우리는 A를 뭐 측정 X와 A의 관계로 측정을 해본다. 근데 여기서 그래서 무엇을 왜 측정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왜 측정을 해야 되는가? 어떤 걸 변화시키면서 측정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측정한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이런 이론식을 이용해서요. 그래서 실험 관련 이론까지만 하고 이번 수업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관련 이론 여기 보면은 우리가 뭐 1차원 열 전달에 대해서 했는데 이러한 비슷한 내용들을 이 관계된 내용들을 한 반 페이지 정도 또는 한 페이지 정도 A4 용지 한 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적어놓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초물리 실험을 할 적에는 한 페이지 정도였고요. 방막성장 실험이다. 그러면은 한 페이지 가지고 안 될 겁니다. 왜냐면은 방막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들을 다 고려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야 될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열 전달에 관한 식으로서 Q는 KA의 델타 X분의 델타 T 온도의 변화량과 이 전달되는 양 열 전도 양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열 전달되는 개수고요. A는 면적인가요? 단면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간단한 이론들을 가지고 실험들과 함께 해볼 수 있다. 이까지만 오늘 시간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실험 장치 및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굉장히 지금 천천히 나가고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책을 살펴보면 아마 제가 40분 했는데요. 한 5페이지 정도 안 나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면요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